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소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특히 폭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주들 다시 한번 해외 시장에서 폭발 소식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들도 해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모두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쪽에서는 부품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네이버하고 다음카카오도 오랜만에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섹터라면은 헬스케어 쪽에서 뷰티 섹터입니다. 지금 휴메딕스, 한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이 정지에 들어가면서 에이블 CNC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제니 이런 중소형 화장품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면세점 진출 관련해서 백화점 주식들도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홈쇼핑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는 강하게 잡아주고 있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르는 종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설업종 좋아요. 지금 업종상으로도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이 건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7%의 강세. 실적 나온 이 대림산업도 좋고,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산업보다 한 2에서 3% 정도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건설주들이 새롭게 해외 시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 쪽에서의 안정화되는 부분들도 건설주들한테 그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나오는 이슈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건설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투자은행 1:1 이런데 마찬가지지만 사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기대하는 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림산업이 실적에서 보여줬듯이 전체적인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슈팅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의 관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건설주 섹터라든지 화학주 섹터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세를 끌어가는 그런 대응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학 섹터도 봐야죠. 지금 화학주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양호한 그 모습인데요. 롯데케미칼 오늘도 많이 오릅니다. 5%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우상향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쪽으로 더 봐야 될까요? 네, 화학 섹터들 시장이 상승하는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민감주들 중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게 뻔한 종목들로 정해져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해외에서 화학공장 폭발 소식 중국 쪽에서 들려오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발단이 돼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저항 구간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 목표치는 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7만에서 28만 원권의 저항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롯데케미칼도 지금 현재 27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강하게 다시 돌파가 안 된다라면 일단 보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화학주들은 조금 보유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게임 쪽의 움직임 좀 점검을 해보죠. 오늘 웹젠이 한 5% 가까이 오름세, 지금 한 4.18% 정도 상승세에 나오고 있고요. 액토즈소프트 이런 종목은 NC소프트가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게임주들도 어제부터 상당히 좀 강해지기 시작했죠. 웹젠의 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역시 웹젠도 전 고점 43,000원대에서 좀 저항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상대적으로 많이들 다들 올랐습니다. 조이시티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컴퓨터 등도 많이 올랐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또 다 아침에 고점을 찍고 밀리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보자면 차트들이 대부분이 바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게임 섹터들도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 일단 20만 원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려서 한 1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난번에 오히려 17만 원대 좀 바닥을 잡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NC소프트도 20만 원을 오히려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든지, 아니면 좀 눌림목을 좀 더 기다려서 갭 매움이 나올 때를 좀 보고 확인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뷰티 쪽에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장품 쪽, 이 뭐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한 14%, 바이로메드도 한 5%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한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휴메딕스가 최근에 워낙 급등을 많이 한 상태고요. 휴메딕스도 이러다 보니까 신고가 흐름에서 오늘 일정 부분 고점에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뷰티 섹터들이, 화장품 섹터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뷰티 섹터들도 어제부터 계속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는 일단 아모레가 거래 정지 들어갔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유의 관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누누이 14,000원대부터 강조해드렸던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이 종목도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좀 먼 종목입니다. 앞으로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성장성이 좀 더 많이 갖춰져 있지만 주가 상승은 좀 더 다른 종목들보다 미진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히 눌림목마다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뭐 거의 상한가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좀 유지하시면서 향후에 좀 눌림목 나오시면은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과 뷰티 섹터들이 상승폭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에 좀 과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3% 넘게 하락, 실적에 대한 그 실망감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업종 지수도 지금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쪽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포스코 상당히 좀 많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그다지 나쁜 것 같지도 않았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많이 싸늘한 편이죠. 일단 뭐 철강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뭐 약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스코가 실적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면 시장에 좀 반응이 많이 싸늘한 것 같은데요. 일단 포스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24만 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동안 나왔었던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뉴스적인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그동안 많이 반영되었던 만큼 오히려 주가의 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기회로 삼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24만 원을 지지선으로 한 중장기적인 전략은 다시 한번 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21선 밑으로 내려앉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뭐 뷰티나 헬스케어 이쪽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도 부진한 의료기기 쪽에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있어요. 치아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왜 이렇게 소외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치아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올랐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중국의 기대감에 많이 그동안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바텍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사실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의료기기 관련 중에서 뭐 세우메디칼 같은 경우는 의료용 치부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도 상당히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뭐 치아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게감 때문이겠죠. 사실 다른 종목들 워낙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워낙 시세를 냈던 섹터이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상당히 좀 길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지금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바텍이라면 한 28,000원대가 좀 저항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어제 지금 고점이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점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